정말 독보적인 선수죠. 단순히 골만 넣는 게 아니라 팀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2025년 8월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이 손흥민에 대해 남긴 말입니다. 저는 당시 LA 한인 커뮤니티 대표로 손흥민의 입단식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감독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입단식장의 분위기는 특별했습니다. LA 시장 캐런 베스,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김용환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 로버트 안 LA 한인회 회장까지 참석했습니다.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닌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LAFC는 이례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현지 언론들은 앞다투어 손흥민의 입단 소식을 일면에 씌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33세의 나이로 메이저리그 사커 무대에 도전하는 손흥민, 그리고 이미 LAFC의 확고한 에이스로 자리 잡은 부안가와의 만남. 과연 이 둘은 새로운 케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과 함께 만들었던 그 마법 같은 호흡을 다시 재현할 수 있을까? 프리미어리그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메이저리그 사커로의 이적. 많은 사람들은 이를 은퇴 준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온 선수였지 편안한 은퇴를 준비하러 온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단순한 콤비가 아닌 메이저리그 사커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2025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흥민은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2024-2025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한 그는 이제 또 다른 무대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8월 7일 LAFC는 공식적으로 손흥민의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까지 2년, 2028년과 2029년까지 연장 가능한 옵션이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한화로 약 355억 원. 이는 MLS 정상급 규모의 이적료이자 33세 이상 선수들의 이적 역사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LA는 한인분들과 커뮤니티가 많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나와 뛸 수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우승입니다. 좋은 축구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는 또한 이적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LAFC가 처음부터 제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존 소링턴 회장과 첫 통화를 한 후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진심과 구단의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손흥민은 특히 위고 요리스와의 대화가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주장이자 선배였고 2024년 LAFC에 먼저 합류했습니다. 요리스 씨의 형은 나의 주장입니다. 인간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죠. 팀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고 LAFC로 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드니 부안가가 서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1994년 프랑스 르망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본 국적을 선택한 그는 2022년 8월 LAFC에 합류한 이후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축구 여정도 손흥민 못지않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랑스 6부 리그에서 시작해 26골을 넣으며 1부 리그 로리앙의 눈에 띄었고 이후 님 생테티엔을 거쳐 메이저리그 사커에 도착했습니다. 첫 시즌부터 그는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2022년 10월 2일 포틀랜드 팀버스를 상대로 95분에 결승골을 터뜨려 LAFC의 두 번째 서포터스 실드 우승을 이끌었고 같은 해 11월에는 MLS컵 우승에도 기여했습니다. 승부차기에서도 성공시키며 팀의 첫 번째 MLS컵 트로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23년 시즌 부안가는 더욱 빛났습니다. 그는 20골을 기록하며 MLS 골든부트를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리그를 통틀어 그의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프리카 선수는 부안가였습니다. 40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의 36골을 제치고 1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메이저리그 사커에서의 활약만이 아니라 LAFC와 가봉, 국가대표팀에서의 모든 경기를 합친 기록이었습니다. 부안가의 특별함은 단순히 골 결정력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레이크댄스 출신답게 화려한 개인기와 전방회전 세레머니로도 유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브레이크댄스와 축구 사이에서 고민했던 그는 결국 축구를 선택했지만 춤에서 배운 몸의 밸런스와 리듬감은 그의 플레이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2024년 시즌에도 부안가는 20골을 기록했고 2025년 9월에는 MLS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20골 이상을 달성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카를로스 벨라의 기록을 넘어
LAFC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LAFC 통산 득점은 97골 이상입니다. 100골 달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런 부안가에게 손흥민의 합류는 기대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첫 훈련 날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훈련 내내 누구보다 집중했고 동료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부안가는 그 모습을 인상 깊게 지켜봤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움직임으로 다 보여줍니다. 그런 선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몇 경기에서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 능했고 부안가는 돌파와 직접 마무리에 강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달랐던 것입니다.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어 패스를 주면 부안가는 이미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안가가 돌파를 시도할 때 손흥민은 지원 위치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체른돌로 감독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선수를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눴고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은 케인과 오랜 시간 호흡을 맞췄습니다. 부안가는 LAFC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죠. 두 선수 모두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중 부안가에게 손짓으로 공간을 알려줬고 부안가는 그 사인을 믿고 움직였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손흥민은 부안가와 함께 남아 전술 이해도와 포지셔닝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의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합작골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가 부안가의 발끝으로 이어졌고 부안가는 망설임 없이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망을 흔들었고 LAFC 팬들은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케인 손의 재림이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말보다 패스로 대화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의 움직임을 읽었고 부안가는 손흥민의 의도를 따랐습니다. 경기마다 두 사람의 호흡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9월 21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경기에서 부안가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세 골 모두 연계 장면들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는 4회 1대0으로 끝났고 LAFC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 후 부안가는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배 덕분입니다. 그는 늘 팀을 먼저 생각해요.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고의 패스를 줍니다. 손흥민도 답했습니다. 부안가는 정말 좋은 선수예요. 제가 케인 형에게 배웠던 걸 이제 제가 전해주고 싶어요. 함께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 외적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손흥민은 후배 선수들과 함께 남아 개인 훈련을 도왔습니다. 전술 이해도를 높이고 포지셔닝을 교정하고 슛 기술을 지도했습니다. 부안가는 그런 손흥민의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안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배는 단순한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모두가 그를 따라가고 싶게 만드는 리더예요. 저도 언젠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LAFC는 손흥민 합류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팀의 공격 스타일이 더욱 다양해졌고 경기당 득점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웃으며 동료를 격려했고 부안가는 그 옆에서 항상 즐겁게 뛰었습니다. 9월 말 손흥민과 부안가는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연속 경기에서 두 선수가 득점을 도맡다시피 하며 MLS 신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득점 없이 오직 손흥민과 부안가만이 골을 넣은 것입니다. 이는 MLS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이 만들어진 방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부안가가 어시스트를, 부안가가 골을 넣으면 손흥민이 어시스트를 제공하는 완벽한 상호보완 관계였습니다. 18골 중 12골이 서로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고 나머지 6골도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에서 시작된 것들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해설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침착함과 부안가의 폭발력, 이 콤비는 MLS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두 선수의 궁합은 놀랍습니다. ESPN의 한 축구 분석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합작한 그들처럼 손흥민과 부안가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리그는 다르지만 손흥민의 축구 철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LAFC의 문화마저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오고 난 뒤 팀은 한국식 인사 문화를 도입했고 정기적인 팬 사인회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태도에 대한 기준도 높아졌습니다. 감독 체룬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외적으로도 구단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프로 정신과 헌신은 젊은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팬들의 변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손흥민을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던 팬들이 이제는 LAFC 전체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계, 중남미계, 아시아계 팬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기장엔 손흥민의 7번 유니폼과 부안가의 99번 유니폼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손흥민을 보러 왔던 한인 팬들이 부안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고 부안가의 팬들이 손흥민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의 홈경기 관중수는 손흥민 합류 이후 평균 15%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인 팬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는데 이는 단순히 손흥민을 보러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한인 팬들이 LAFC의 시즌 티켓을 구매했고 팀의 역사와 선수들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LAFC 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단 마케팅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경기장 밖에서도 엄청납니다. 유니폼 판매량이 급증했고 소셜미디어 팔로워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커뮤니티의 변화입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LAFC라는 하나의 팀을 응원하며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말 그대로 문화의 화합이었습니다. LA의 BMO 스타디움은 다양성의 축제가 되었고 LAFC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10월 중순 손흥민과 부안가는 각자의 국가대표팀 차출로 잠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부안가는 가본 국가대표팀의 핵심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서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부안가가 보고 싶네요. 빨리 돌아가서 함께 뛰고 싶습니다. 부안가도 답했습니다. 손흥민 선배가 없으니 팀이 허전합니다. 곧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요. 두 선수가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호흡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그라운드 안팎에서 서로를 성장시켰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같은 목표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침착함과 전술 이해를 가르쳤고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젊은 에너지와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은 혼자 빛나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언제나 함께 빛난다. 토트넘에서는 케인과 이제는 LAFC에서 부안가와 함께 말입니다. 손흥민은 두 시대를 잇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리그를 넘어 문화와 세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케인과 함께 세운 프리미어리그 47골의 기록, 그리고 부안가와 함께 만들고 있는 MLS의 새로운 역사. 이 모든 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신뢰와 협력이라는 두 단어의 증거입니다. 손흥민은 입단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와 뛰든 저는 팀이 빛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축구는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그 말처럼 그는 또 한 번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케인에서 부안가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재 부안가는 MLS에서 메시와 함께 득점왕 경쟁 상위권을 달리는 중입니다. 23골을 기록한 그는 자신의 이전 시즌 기록을 이미 넘어섰고 네 번째 골든부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항상 손흥민이 있습니다.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부안가가 골든부트를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부안가도 답했습니다. 손흥민 선배가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우승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개인, 기록이 아닌 팀의 우승입니다. LAFC 현재 서부 컨퍼런스 상위권을 달리고 있고 플레이오프 진출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과 부안가가 있습니다. 체론돌로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는 서로를 더 좋은 선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케미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존 소링턴 LAFC 회장도 말했습니다. 손흥민 영입은 우리 구단 역사상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팀의 승리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손흥민의 축구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짜 리더는 함께 빛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케인과 함께했던 8년, 그리고 이제 부안가와 함께하는 시간. 손흥민은 파트너를 바꿔도 그의 철학은 변하지 않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아마도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입니다. 그는 LAFC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월드컵 준비를 꼽았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월드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어 모든 것을 쏟아부을 환경이 돼야 합니다. LAFC에서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안가 역시 가봉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봉은 역사상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안가는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피에르-에메릭 오바메양과 함께 가봉의 월드컵 진출이란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두 선수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 경기가 끝나고 돌아오면 서로의 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손흥민은 부안가에게 국가대표팀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안가는 손흥민에게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축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케인 형, 그리고 지금은 부안가.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최고의 자산입니다. 부안가도 답했습니다. 손흥민 선배는 제 롤모델입니다. 그처럼 오래, 그처럼 훌륭하게 뛰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존경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5 시즌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고 플레이오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LAFC는 MLS로 하고 있고 손흥민과 부안가는 그 중심에서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케인과의 47골, 그 숫자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신뢰, 협력,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 손흥민은 그 정신을 부안가와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LA의 밤하늘 아래 BMO 스타디움에서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손흥민의 7번과 부안가의 99번이 함께 움직일 때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팬들이 하나가 되어 그들을 응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의 힘입니다. 국경을 넘고 문화를 연결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 손흥민과 부안가는 그라운드 위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 토트넘, 그리고 이제 LAFC까지. 그는 어디를 가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팀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부안가는 그런 손흥민과 함께하면서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MLS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손흥민과 함께하면서 더욱 완성도 높은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앞날에는 아직 많은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그리고 MLS컵. 손흥민은 LAFC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어 합니다. 토트넘에서 이룬 유로파리그 우승처럼 새로운 팀에서도 챔피언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부안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MLS컵 우승의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흥민과 함께 말입니다.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매 경기가 소중합니다. 부안가와 함께 뛸 수 있는 시간, 이 팀에서 뛸 수 있는 시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의 말처럼 손흥민은 3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배고픈 선수입니다. 새로운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있고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케인에서 부안가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손흥민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위대한 선수는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여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축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골과 어시스트, 승리와 우승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뢰와 유대감입니다. 손흥민은 지금도 LA의 훈련장에서 부안가와 함께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또다시 함께 골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축구입니다.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하고 언제나 동료와 함께 빛나는 축구. 케인과 함께했던 8년이 그랬고 부안가와 함께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손흥민의 축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갈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LAFC 부안가와 함께 손흥민은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함께 빛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케인과, 그리고 이제는 부안가와 함께 말입니다.